아프리카 케냐 아시죠? 케냐 AA 커피 나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제1의 도시가 이제 나이로비고 제2의 도시 몬바사라고 있어요. 소말리아 바로 이제 밑해역, 옆해역인데 해양 자체가 많은 어획 자원들이 많고 수산물이 풍부한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시도를 안 했냐? 그쪽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요. 내가 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이거를 개척하고 이 수산물들을 가져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내가 벌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던 친구들, 같이 일하던 직원들 3-4명이서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인분들도 수소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인분들이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배를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크랩을 잡을 것이며 그리고 선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거기서 한 2년 6개월을 계속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류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제 배 위에서 어구라든지 필요한 도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급냉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로 이제 시메게였거든요. 골든 딥시 크랩. 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워낙 이제 납포가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소말리 해적들한테 거기에 선원들 15명이 탔었는데요. 금미호라고 하는데 15명이 탔었는데 15명을 원주민들로 채우고요. 그리고 선장하고 그 갑판장을 저희 이제 한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썼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잖아요. 물건은 소비자들한테 물건은 수입돼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다 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든 딥시 크랩이라고 시메게가 있어요. 요리게.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조금씩 들여와 가지고 사전에 이제 홍보를 했죠. 막 전시회도 다니고 이 배입니다. 이게 그때. 이 배고 한데 전시회도 다니고 막 팔로도 알아보고 근데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이 골든 딥시 크랩을 수입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쪽이 워낙 위험한 지역이고 오족 자원이 풍부하고 이쪽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유통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수입하는 단가는 한 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대한 부를 창출하겠다. 그래 포워딩 회사 준비 딱 하고 어선 계약도 체결하고 보험도 딱 체결하고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국내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컨테이너가 40피트짜리로 4개, 5개 들어왔었는데요.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막 저한테 그냥 순이익이 몇 천만 원씩 막 떨어졌었어요. 야, 그래. 내가 이제 이 제대로 된 새로운 이제 이 나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도 더 넓히고요. 몇 파스 이제 몇 주 진행하고 나서요. 배도 넓히고 국내에서 막 주문이 새도 하니까요. 배도 넓히고 이렇게 했는데 자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마케팅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배가 들어오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케냐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케냐 대사관에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저희 서류하고 이런 거 다 제출해서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 배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켰죠. 방송을 켜니까 뭐 그 계잡이 여성 금미호가 납포가 됐다. 막 방송에서 나오고 뭐 배가 끌려가고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폰이 막 장난 아니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YTN 기자다 누구다. 일단 바로 이제 케냐 대사관으로 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협상을 해야 된대요. 일단은 정부 자체적으로도 협상을 하고 뭐 해적들이 그때 당시로 이제 막 몇억, 몇십억을 막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할 기반도 안 됐었고 그만큼 조직도 갖추고 않았었고 너무 황당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
배는 계속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포가 돼가지고 소말리아 해적들 근거지로 이제 계속 이동 중이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해놨었냐고 하면 크랩을 잡아가지고요. 급냉을 한 다음에 섹션이라고 하죠. 절단을 해서 냉동창고에 다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말리 해적들이 그 배를 이제 몰고 가다가 그쪽에서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 많은 양이 이 냉동 상태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량 자체를 다 버리게 됐죠. 그리고 한 달 후에 풀려났어요. 그 배가. 풀려났는데 왜 풀려났냐? 케냐 해적들도 저나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일단 먹여 살리려면 밥은 줘야 되잖아요. 그 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를 풀어준 거예요. 그때 당시로 이 물건을 잡고 이 배가 한번 움직이면 몇 달을 밖에 나가면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배도 넓혀놓은 상태였고 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아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었어요. 제 지인들, 은행들, 저한테 이제 납품했던 업자들,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듣기 상당히 험한 소리도 하고요. 저희 집에도 찾아가서 돈 어떡할 거냐, 주지 않을 거냐, 막 그런 상황이 겹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 6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신불자는 안 됐었어요. 제가 이제 사업하던 것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수출도 조금씩 했을 거고요. 농산물 가공도 조금씩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크랩을 한다고 크랩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찾아갔죠. 아버님, 저 이런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용으로 제가 빌릴 수 있는 돈을 싸그리 빌리고요. 은행의 대출을 싸그리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로 이제 진빚이 한 2억 8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컸었어요. 근데 한 2억 정도를 갖고 8천만 원 이제 정도가 남아있던 건데 그때 이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 들어올 때 몇 천만 원을 벌고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은행에서 왜 빨리 돈을 더 안 가져가냐. 주위에서 제 아는 지인들 같이 사업하자. 막 서로 만나자. 밥 먹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이 다 저한테 딱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도 그래가지고 이 식품을 너무 이제 이 회의가 들었어요. 사람에 대한. 내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잊고 싶다 해서 캘리포니아 농장 그때 당시 이제 취업 비자 형태로 해서 3개월 단기짜리 농장을 가서 제가 이제 식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체리 농장에 가서 일도 하고요. 3개월 동안.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동국대를 나왔었는데 저희 동아리 선배가 이 조감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정말 생각 있기에는 엑스트라가 괜찮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엑스트라를 엄청 나갔었어요. 신세계 보셨죠? 신세계. 거기서도 제가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그 공항 검색대에서 나오고 사극을 나갔었는데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하루에 옷을 제가 한 12벌을 갈아입었어요. 12벌을. 그리고 한 15번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밥을 먹는데 막 수염이 떨어지고 와,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야, 이 돈 벌기가 쉽지 않고 내가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실패를 겪었지만 내가 그때는 사업을 너무 몰랐다.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왔던 농가들 그리고 같이 이제 거래해왔던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아무리 법인회사가 망하고 해도 그분들 돈을 제가 엑스트라 알바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해서 다 갚아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가들이라든지 그 생산자들한테는 항상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그 비즈니스 상업적인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다가갔겠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대표, 어차피 젊은 나이인데 김 대표가 이런 의지도 있고 열정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상품들을 외상거래로 2달을 주겠다. 우리 상품을 팔아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봐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농산물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때 당시로 이제 정품으로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산물이 아닌 파가들 있잖아요. 요즘 막 못난이 사과, 못난이 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즙자는 공장에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용도 만들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식초라는 분야에 눈을 뜨게 됐어요. 왜냐? 저는 이제 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 먹는 귤 하나, 사과 하나 이런 것들은 다 비싸지만 파가들, 땅에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새벽에라도 가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막 주워가지고 담아오면 한 소쿠리에 한 1,000원 정도만 들여도 감사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자, 우리 식초를 하자. 그래서 제가 식초 명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식초가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일본의 지금 흑초 문화가 얼마나 발달돼 있냐. 이거 우리나라 돌풍을 일으킬 사업 아이템이다. 설명했죠.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가는 이 식초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우리 공장 OEM 하도록 빌려줄게. 선뜻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초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농산물들, 이제 그때 당시로는 농가들의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이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런 과실들 이런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식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이 식초가 미초, 석류초, 미인초 이래가지고 뭐 미녀는 뭐를 좋아해 이렇게 해서 그게 막 뜰 때였어요. 원래 이제 이 다른 형태의 식초가 아닌 술을 만드는 공정인데 저희가 이거를 식초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식초의 비율을 많이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이 농축액 비율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식초를 만드니까 정말 고농축, 고품질의 식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도 납품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전남 도하고 MOU도 체결하게 됐고요. 저기 그 넥타이 메고 중간에 있는 저게 전데요. 저 때가 이제 27살 때거든요. 저렇게 해서 막 도의원님도 오시고 도지사님도 오시고 군수님하고 MOU 체결도 하고 이 식초 비즈니스를 막 시작을 했었어요. 이 영광군에다가 이 식초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당근 많이 드시잖아요. 즙용으로. 즙으로도 많이 갈아 드시고 샐러드로도 많이 드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자색 당근을 했었어요. 이 왜 자색 당근을 했었냐? 자색 당근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높아가지고 사람들 몸에 엄청 좋거든요. 이거를 식초를 담가서 먹으면 상당히 좋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계약 재배를 했어요, 제가. 이 국내 종묘상에서 이 자색 당근 씨앗을 구해가지고요. 이거를 심어가지고 내가 이걸 직접 원재료로 가공하게 되면 이익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가공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식초를 막 만들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품은 출시되기 전에 다 팔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제 제가 자색 당근 식초를 만들려고 할 때는 대기업에서 야, 건강 기능 컨셉으로 힐링 컨셉으로 이 자색 당근 식초를 내자. 그렇게 해서 딱 만들었는데 제가 어느 기업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대기업이었는데 저희가 엄청난 양의 이 식초를 정말 트렁크에 몇십 리터씩 막 수십 개를 만들어 놨었어요. 막대한 비용을 써서 야, 이제 우리가 이거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이 농산물 업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다. 왜냐? 기존에 버리던 낫가들, 활용이 어려웠던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이 원초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벙 떴죠, 제가. 헐이었어요. 헐, 정말. 지금 말로. 그러면 이걸 어떡하냐. 저희가 이제 막 그 대응을 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져라 하니까 그쪽에서는 실무 담당자가 얘기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권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야, 정말 내가 이 식품 쪽하고 맞지는 않는구나. 깔끔하게 접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럭도 몰았었거든요. 트럭에다가 식초 항아리를 한 20개 실어가지고요. 그 본사 앞에 가서 다 들이부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다 들어 부어 버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치안을 담당하고 계신 이제 경찰관님들도 이제 출동을 하시고 어떻게 하게 됐냐.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제를 거쳤는데 그러면 나는 젊은 청년 사업가인데 자금 없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구두로 계약을 했고 기본적인 이런 MOU 관련의 이런 계약서도 체결했었는데 왜 우리가 이거 납품을 못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상 참작은 되는데 제가 어떤 인프라나 이런 고문 변호사나 그때 당시로 이제 정상적인 컨트랙트를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불리하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도 충분히 그걸 감안할 테니까 좋게 합의를 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예 폰을 없애버렸어요. 한 6개월 동안. 뭐 대학은 뭐 학교는 완전히 이제 뭐 나가지도 않았었고요. 집에서 한 3일 4일을 푹 이불 덮어쓰고 계속 잠만 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그냥 막 여행 떠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배낭 하나만 딱 들고 무작정 걸어 다녔어요. 전국 각지를. 근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또 기존에 모르던 각 지역의 농산물이 보이고요. 특산물이 보이고요. 여기에선 이런 것도 있었네. 그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랑자처럼 뭐 방랑식객 요즘 그러죠. 그렇게 한 3달 정도를 머리를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옷 몇 불 가지고 등산복 있죠. 그거 입고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미나리 키우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어떤 미나리가 제일 맛있냐 꼬치꼬치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미나리는 왜 속이 뻘건데 이 미나리는 왜 속이 비어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막 섬도 간 거예요. 이 섬에 가면 방풍나물도 있고 미역도 다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 6개월 동안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폰을 찍고 하는 이런 안드로이드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됐어요. 그때는 이제 폴더폰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마한 미니 카메라를 들고 막 찍으러 다니면서 막연히 제가 이걸로 해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기보다도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밭에서 쑥을 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산지에 가서 사과를 키우시고 배추를 키우시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정말 그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 말로 치면 농업적 가치를 그때 느끼게 됐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컨텐츠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많은 특산물들이 존재하는데 왜 나는 이제까지 식품을 그래도 한 3년 4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이제 농부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죠. 이런 생활을 한 3개월 이상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되새겨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의욕은 강했지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경영서적, 회계서적, 그리고 기본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법률 서적들을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시는 지인들,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그래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 이제 막 소셜 커머스가 이제 유행을 했던 때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농업을 좋아하고 나는 촌에서 자랐고 아버님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내 나이 또래에서는 마늘 농사, 옥수수 농사, 고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잘 짓는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수산물도 경험을 했고 이 식품에 대한 이 가공식품 쪽도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내가 이제까지는 어디에다 납품하는 데 의지를 했지만 내가 직접 우리 고객들에게 B2C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요즘 거의 다 폰으로 사시잖아요. 불과 이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구매하셨지만 지금 이제 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제 구매하시고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구매하시고 이런 짧은 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도 구매하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컨셉을 잡자. 이런 산지의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생산자들, 농부님들의 땀, 철학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은 많으니까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계약 재배를 하자.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농장을 저희 땅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이 농장 이제 아들이 이제 몇 번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가 이 농장을 활용하려면 활용해라. 농장이라기보다 밭 몇 대기, 논 몇 대기 이걸 활용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신품종 종자든 뭐든 이런 거를 심을 수 있는 부분도 준비가 되었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제가 이제 식탁이 있는 삶이거든요. 이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농업회사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투트랙으로 갔었어요. 전국 산지의 농민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분들의 가치도 듣고 그분들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마트나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사과라고 진열되어 있으니까 사 먹는 거 하고 이 사과가 밀양 얼음골, 얼음골에서는 막 그 뜨고 찬 바람이 나오고 얼음이 막 나오는 그런 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해발 450고지에서 가장 맛있을 때 농부가 따서 싹싹 닦아가지고 전달해 드립니다. 선후가 고객들이 느끼기엔 다르거든요. 이런 농부님들의 땀과 철학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이제 캐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가들하고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 컨셉도 만들고 기술서도 만들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노무현 정부 이제 후반기였는데 실패한 청년 기업가들한테도 이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이제 자금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 자금으로 이 정말 이 산지의 컨텐츠라든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식탁이 있는 삶이고요. 이런 부분도 하고 이제 그 새로운 신품종 종자들을 7개에서 8개 정도 이제 막 새롭게 이제 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신품종 종자라는 게 너무 생소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짠맛 나는 채소 바라우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안데스의 산삼 마카라고 있는데 그거는 꼭 콩나물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도 했지만 이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당 옥수수를 국내에 처음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딱 런칭을 시켰어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막 판매가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점차 이제 농장도 넓혀 나갔고요. 그리고 식탁이 있는 삶은 전국의 산지 컨텐츠라든지 농민들하고 소통하고 소싱하고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제 판매하는 회사도 가지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위원으로도 왜냐하면 일단 마늘 농사, 옥수수 농사 제일 잘 짓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제 불려다니게 되고 그리고 전국 각지의 맛있는 제철 수산물, 농산물 저는 이제 전국 각지를 안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일을 했었냐. 저희가 대기업들처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고 저희와 정말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생산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나 저희 기획팀이나 마케팅팀이나 저희 MD팀이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물도 섬까지 가가지고요. 거기 매물도 혹시 방풍나물이라고 드셔보셨어요? 봄에 주부님들이 장아찌도 담고 상당히 이제 향긋한 향기가 나는 봄나물이에요. 내륙의 방풍나물 같은 경우는 이 심이 있고 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향이라든지 이런 맛이 크진 않아요. 근데 매물도에서 해풍을 받고 자라는 방풍나물 같은 경우에는 입에 한 입만 딱 깨물어도 그 향이 향긋한 향이 온몸에 싹 퍼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귀한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이 방풍나무를 소비자들한테 이제 B2C로 전달하려고 알아보니까 수집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매물도에 가서 어민들한테 이제 싸게 그 농산물들을 매입해서 시장에 내놓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그 주민들은 그냥 최소한의 비용만 받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팀들이 가서 컴퓨터도 놔드리고 박스도 만들어 드리고 그 브랜딩 작업도 해드리고 로고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납품하시던 가격보다 2배, 3배의 가격을 쳐드리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 먹고 오프라인이나 이런 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 드시지만 예를 들어서 땡마트에서 물건을 사시더라도 땡마트의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적인 감성이라든지 이런 놀이 문화로서의 일부러 그거를 사시는 거지 그 농작물이 생산될 때 농부들의 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이커머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산지의 사진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물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온라인 이커머스만 하더라도 소셜 오픈마켓이 저가 경쟁해가지고 고객들도 그냥 좋은 제품 사고 싶지만 싼 맛에 산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계속 이 온라인 이커머스에 관심을 안 갖고 계속 이제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고요. 그리고 간편 편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민들에 대한 가치, 철학, 그리고 농업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담기보다는 자본 논리적인 그런 형태로 이 부분들을 이끌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저희 식탁이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를 있게 해준 저희 농부님들과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 그리고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플랫폼은 농민들은 정말 열심히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제값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소비자들은 제값 내고 정말 좋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게 저희 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밭에서 쑥을 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산지에 가서 사과를 키우시고 배추를 키우시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정말 그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 말로 치면 농업적 가치를 그때 느끼게 되셨어요. 막연히 제가 이걸로 해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기보다도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